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마스님의 사연 하나, 그리고 저 코비엣이 실제로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갓 20살 넘어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동촌 유원지에 바람 쐬러 가자는 친구의 제안에 함께 동촌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버스 노선을 다르게 타는 바람에 방향을 다르게 가고 있는 걸 깨닫고 중간에 내려서 버스 정류장을 찾아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삼거리 신호였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신호등에는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고 한 아저씨 옆에 저희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미 혼자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굉장히 목소리 톤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 중에 목소리가 높아진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친구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야, 네 옆에 아저씨 자꾸 욕하는데 저거 우리한테 하는 거냐? 친구가 정색을 하고 하는 말에 그제서야 그 아저씨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됐는데요. 여자를 지칭하는 것 같은 욕을 굉장히 막 퍼부어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쌍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한테 그러는 거겠어? 싶어서 뭐지 하고 그 아저씨를 쳐다봤는데 그 아저씨는 시선을 똑바로 한 채 앞에 한 건물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고래고래 욕을 하더라고요. 야 이년아! 거기가 어디라고 돌아다니고 있어? 썩 안 꺼지나? 벽에 딱 붙어갖고 뭐하는 지랄이야? 처음에는 아저씨가 가리키고 있는 건물이 산부인과 건물이라서 이 아저씨가 그 병원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와서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건 줄로 알았어요. 저기 아저씨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저기 전현이 산부인과에서 쳐 죽은 건지 몰라도 자꾸 벽에 딱 붙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려고 지랄을 안 하나 저게. 야 이년아 얼른 네 갈대로 안 꺼져? 그렇게 말하다 말고 또 욕을 하시는데 그 아저씨의 시선과 손가락이 점점 우리 쪽으로 움직이더니 이내 우리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 신호 기다리던 뒤편으로는 건물 하나 없이 들판처럼 아주 횡한 곳이었는데요. 그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삿대질을 하면서 끝까지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 있는 욕은 정말 많이 순화를 한 거예요. 순화를 한 게 이 정도였어요. 진짜 엄청난 쌍욕을 퍼부으셨거든요. 마지막에는 뭐 망하려나 사람들 있는 데서 얼쩡거리지 마,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네 갈 길로 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몸을 한번 빙글 돌리시더니 저거 도망간다 막 이러면서 삿대질 하더라고요. 사람들 사이로. 그걸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길을 건너왔고 제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랑 친구는 길을 건너온 뒤에 그 산부인과를 다시 한번 쓱 올려다봤는데 제법 연식이 좀 된 건물이더라고요. 그 여자 귀신이 뭘 하려던 건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는 나 같으면 저 산부인과는 절대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산부인과에서 제법 굵직한 의료사고도 좀 있었고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으로 좀 이름난 병원이었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코비엣이 직접 들어서 공수한 이야기인데요. 무려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몇 학년 때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중학교 1, 2학년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에서 한 2005년도쯤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당시에는 학교에 물상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물상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뭐 학창시절에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니까 뻥칸지 진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을 좀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 그 당시 최소 한 40,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물상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때 물리, 화학 같은 걸 좀 짬뽕해 놓은 과목이다 보니까 당시 이제 공기 저항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진공 상태에서는 깃털이던 볼링공이던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공기 저항하니까 낙하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선생님 본인이 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라며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군복무 시절에 낙하산 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요즘 군대에서 낙하산 한번 타면 뭐 수당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군대가 지금만큼 처우는 좋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한 번은 낙하산을 타고 강화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같은 걸 타고서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낙하산을 타는 동기들끼리 은연중에 하는 내기 같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낙하산 훈련할 때 아주 높은 고도에서 스카이다이빙처럼 뛰어내리다가 일정 고도가 되었을 때 낙하산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낙하산을 늦게 피는가, 누가 더 용감하고 담력이 좋은지 이런 걸 내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훈련 때도 선생님이랑 선생님과 친했던 동기 하나가 이 낙하산을 누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펴나 이걸 내기를 하신 거예요. 당시 건빵이었는지 술값이라 그랬는지 하여간 뭐 되게 사소한 거 하나를 걸고 내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훈련 시작 지점 고도까지 가서 선생님이랑 동기는 비행기에서 자유낙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점점 낙하산을 펼쳐야 할 지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동기는 서로 이렇게 막 눈을 번갈아 가면서 눈치 싸움을 한 거죠. 그렇게 훈련에 임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어느덧 낙하산을 펼쳐야 할 지점이 왔대요. 근데 선생님도 지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대요. 그깟 건빵이랑 술값이 뭐라고. 근데 정말 이쯤 되면 위험하다 싶은 순간까지 왔는데도 친구가 낙하산을 펼치지 않아서 선생님께서는 그냥 져주자 하고 낙하산을 펼쳤대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0.5초든 1초든 먼저 폈으니까 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선생님 친구가 낙하산을 펼치지 못하고 있더래요. 뭐 결론은 여러분들 예상하신 대로 그 동기라는 사람은 땅바닥으로 그대로 내다 꽂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땅에 떨어진 그 동기를 처음 봤을 때는 마치 수박이 쪼개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2가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밤에 또 괴담 속으로 촬영하러 출발합니다. 그럼 많이 기대들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